오즈의 마법사 제 13장 구출. 겁쟁이 사자는요, 사악한 마녀가 글쎄 물 한 양동이에 스르르 녹아버렸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그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환호했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소식은 사자에게는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았죠. 도로시는 지체 없이 사자의 감옥 문을 향해 달려갔고 굳게 잠겨있던 빗장을 풀고 그를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사자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도로시를 바라보았죠.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설레는 발걸음으로 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답니다. 성 안은 마녀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로시가 맨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니라 성 안에 있던 모든 윙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사악한 마녀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이 소식에 노란 윙키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쁨의 물결이 일었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성안을 가득 메웠죠. 그들은 정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악한 마녀의 그림자 아래서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마녀는 언제나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대하며 조금의 인정도 베풀지 않았어요. 윙키들은 그 역사적인 날을 자신들의 해방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기념일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년 성대한 축제와 흥겨운 춤으로 그 시간을 보내며 자유와 행복을 만끽했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듯한 축제의 분위기가 성 전체를 감싸 안았어요. 이런 기쁨 속에서도 사자는 문득 친구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죠. 허수아비 친구와 양철 나무꾼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면 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텐데. 도로시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스쳤어요. 그녀는 사자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시 찾아서 구해줄 수는 없을까요? 혼자 남겨진 친구들이 너무 걱정돼요. 사자는 도로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속에서 용기가 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굳게 결심한 듯 대답했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보자.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들은 노란 윙키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소중한 친구들을 구하는 이 중요한 일에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죠. 윙키들은 자신들을 지긋지긋한 속박에서 풀어준 은인인 도로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해 돕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충성의 빛이 가득했답니다. 도로시는 윙키들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몇 명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에 다시 올랐답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고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들은 그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었고 다음 날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답니다.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바위로 뒤덮인 황량한 평원이 눈앞에 나타났고 그곳에서 양철 나무꾼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모습은 정말이지 처참했어요. 그는 심하게 구부러지고 찌그러진 채로 마치 오래된 고철처럼 차갑게 누워 있었고요. 그의 충실한 친구이자 도구인 도끼는 그의 곁에 힘없이 놓여 있었지만 칼날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로 된 자루는 이미 부러져 짧게 끊어져 있었답니다. 양철 나무꾼의 눈빛은 희망을 잃은 듯 텅 비어 보였어요. 윙키들은 양철 나무꾼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다루는 것처럼 섬세하게 그의 몸을 받쳤죠. 그리고는 그를 다시 노란 성으로 데려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도로시는 길고 긴 여정 내내 오래된 친구의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서 눈물을 조금씩 흘렸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친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아파왔어요. 사자 역시 침통하고 안타까운 얼굴로 터벅터벅 걸었어요.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용감했던 평소 모습과는 달리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죠. 마침내 그들이 성에 도착하자 도로시는 곧바로 윙키들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혹시 당신들 중에서 양철공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친구를 고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윙키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저희 윙키들 중에는 아주 솜씨 좋고 뛰어난 양철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답니다. 그럼 어서 그 양철공들을 우리에게 데려와 주세요. 도로시가 다급하지만 기대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후 몇몇 윙키의 양철공들이 바구니에 자신들의 온갖 공구들을 가득 담아 도로시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들의 눈빛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죠. 도로시는 그들에게 양철 나무꾼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며 물었어요. 이 양철 나무꾼의 찌그러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펴고 원래의 완벽한 모습으로 되돌리고 부서진 곳들을 튼튼하게 납땜해서 다시 이어줄 수 있나요? 그가 예전처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양철공들은 양철 나무꾼의 몸을 정말이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마치 복잡한 기계를 진단하듯이 작은 흠집 하나 놓치지 않고 관찰했죠. 그리고는 서로 의견을 나눈 뒤 도로시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답니다. 네, 저희가 가진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하면 그가 예전처럼 아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숙련된 장인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양철공들은 성의 여러 큰 노란 방 중 하나를 작업실로 삼아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들은 정말이지 끈기 있고 열정적으로 일했답니다. 사흘 낮과 길고 긴 나흘밤 동안 성 안에서는 끊임없이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들은 양철 나무꾼의 몸을 망치로 두드리고 섬세하게 비틀고 정확하게 구부리고 숙련된 솜씨로 납땜을 하고 마지막으로 은은한 광이 나도록 정성껏 광을 냈어요. 그의 다리와 몸통과 머리, 심지어는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다해 두드렸죠. 마침내 오랜 노력 끝에 양철 나무꾼은 원래의 곱고 튼튼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돌아왔어요. 그의 모든 관절도 예전처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게 되었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력을 되찾은 듯 했어요. 물론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몸 여기저기에는 작업의 흔적, 즉 몇몇 덧댄 자국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윙키 양철공들은 정말이지 훌륭하고 경이로운 일을 해낸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손에서 양철 나무꾼은 다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양철 나무꾼은 겉모습에 대한 허영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 작은 덧댄 자국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준 윙키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마침내 그가 도로시의 방에 찾아와 자신을 고통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을 때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맑은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그의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도로시는 친구의 관절이 다시 녹슬지 않도록 자신의 앞치마로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닦아주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 했어요. 그와 동시에 도로시 자신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닦을 필요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녀의 눈물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사자 또한 친구를 다시 보게 된 감격에 눈물을 너무 자주 흘렸어요. 그의 꼬리 끝으로 눈물을 닦아내다 보니 꼬리가 온통 축축하게 젖어버렸죠. 결국 그는 마당으로 터벅터벅 나가서 햇볕에 꼬리를 말려야 했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작은 아이처럼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도로시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준 뒤 양철 나무꾼이 조용하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친구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허수아비 친구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야. 그 친구가 보고 싶어. 도로시의 마음도 양철 나무꾼과 같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죠. 맞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를 찾아야 해요. 우리 친구를 혼자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윙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어요. 윙키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쉬지 않고 걸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장난스럽게 허수아비의 옷을 던져 놓았던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나무에 도착했답니다. 그 나무는 정말이지 매우 높고 거대했어요. 나무 줄기는 너무나도 매끈해서 어떤 사람도 심지어 윙키들도 맨손으로는 도저히 기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였죠. 모두가 난감해하는 순간 양철 나무꾼이 주저없이 곧장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답니다. 내가 이 나무를 내 도끼로 베어버리면 허수아비의 옷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운 듯 했어요. 양철 나무꾼이 고장난 몸을 수리받는 동안 또 다른 제주꾼 윙키가 있었어요. 그는 금세공사였는데 아주 뛰어난 솜씨로 순금으로 반짝이는 도끼, 자루를 새로 만들어 양철 나무꾼의 튼튼한 도끼에 멋지게 끼워주었답니다. 다른 윙키들은 예리한 눈썰미로 칼날의 쓴녹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내고 은처럼 눈부시게 반짝이도록 정성껏 광을 냈어요. 이제 도끼는 마치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양철 나무꾼은 힘찬 기합과 함께 새로운 도끼를 들고 능숙하게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쿵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는 커다란 소리를 내며 우렁차게 쓰러졌답니다. 그러자 높은 가지에 걸려있던 허수아비의 옷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땅으로 대굴대굴 귀엽게 굴러내려왔어요. 도로시는 재빨리 그 옷을 주워들었고요. 윙키들에게 조심스럽게 들고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성으로 돌아와 깨끗하고 신선한 새 지프로 허수아비의 옷을 빈틈없이 채워 넣었답니다.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이 말이에요. 그러자 허수아비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되살아났어요. 그는 자신을 다시 살려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진심을 담아 거듭해서 표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제 도로시와 그녀의 사랑스러운 친구들 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들은 노란 성에서 며칠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고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죠.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찾은 보금자리 같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도로시의 마음속에는 문득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숙모, M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왔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우리는 이제 오즈에게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소중한 것들을 받아내야 해요. 양철 나무꾼의 눈빛에도 희망이 스쳤어요. 그래, 드디어 나도 내 소중한 심장을 얻게 될 거야. 오즈의 약속을 믿어.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의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으며 덧붙였답니다. 나는 마침내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똑똑한 머리를 얻게 될 거야. 너무 기대돼. 겁쟁이 사자는 생각에 잠긴 듯 깊은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용기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나는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겠지. 도로시는 친구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마주잡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 집 사랑하는 캔자스로 돌아갈 거예요. 오, 내일 당장 에메랄드 시티로 떠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집을 향한 그리움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에메랄드 시티로 출발하기로 굳게 결정했답니다. 다음날 그들은 떠나기 전에 노란 성에 사는 모든 윙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작별 인사를 건넸죠. 윙키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이 떠나는 것을 너무나도 아쉬워했어요. 특히 그들은 친절하고 정 많은 양철 나무꾼을 너무 좋아하게 돼요. 그에게 자신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 서쪽의 노란 땅을 다스려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답니다. 그들은 양철 나무꾼이 자신들의 새로운 왕이 되어주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도로시와 친구들이 떠나기로 굳게 결심하자 윙키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소중한 작별 선물을 전했어요. 토토와 사자에게는 각각 반짝이는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고요. 도로시에게는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팔찌를 손목에 채워주었답니다. 허수아비에게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균형을 잡아줄 튼튼한 금으로 된 머리 지팡이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귀한 보석이 박힌 은재 기름통을 건네주었죠. 여행자들 모두는 윙키들에게 진심이 담긴 정성 어린 감사 인사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팔이 아플 정도로 힘껏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을 했답니다. 윙키들은 친구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배웅하며 아쉬워했어요. 도로시는 마녀의 찬장에 들러서 앞으로의 긴 여행 동안 먹을 맛있는 음식들을 자신의 작은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반짝이는 금빛 모자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금빈 모자를 자기 머리에 한번 써봤어요. 놀랍게도 그 모자는 그녀의 머리에 마치 맞춤처럼 딱 맞는다는 것을 알았죠. 도로시는 그 금빈 모자에 어떤 특별한 마법의 힘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모자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모자를 여행 내내 쓰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원래 쓰고 있던 해모자는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넣어두었고요. 이렇게 모든 여행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그들은 마침내 모두 함께 희망찬 발걸음으로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길을 떠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윙키들은 그들을 향해 3번의 우렁찬 환호성과 함께 앞으로의 여정에 많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인사들을 보내며 배웅했답니다. 그들의 모습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용감한 여행자들과 같았어요.